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C 언어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실 강의안들은 이미 링크를 올려놨어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리서치 가셔서 여기 스프링 데이터 스트럭처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세요? 스님이 C 고급 C 강의 자료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작년 작년 고급 C 했던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안들은 다 이렇게 반복문, 이 포인터 이런 거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PDF로 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C는 어디에 있나요? 네, C 언어 자료는 여기 C 언어 프로그래밍 실습 자료 이론 다시 보기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1장부터 8장까지 강의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배열을 잘 모르겠다. 그럼 배열 누르고 들어가셔서 배열 PDF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조연산자와 주소연산자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주소 값을 주고 그 주소 안에 있는 값을 달라라고 할 때 사용하는 참조연산자와 어떤 변수명의 주소를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주소연산자 기억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쭉 나가겠습니다. 포인터와 메모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왜 그렇죠? 이게 실제 이제 우리의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값들이 우리가 메모리 변수에다 담은 값들이죠. 근데 물리적인 메모리들은 실제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컴퓨터 CPU가 메모리한테 명령을 줄 때 메모리야 0x01 번지에 있는 값을 주렴 라 하면 메모리는 쭉 접근해서 이 안에 10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가정하면 CPU야 0x01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단다. 이렇게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A는 3이라 하고 printf A를 할 때도 실제로 메모리 상에는 A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0x01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A라는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0x01번지에 있는 값을 CPU가 받아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메모리와 CPU, 포인터 변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주소연산자 여기 나오네요. 주소연산자 변수와 메모리의 관계, 즉 주소연산자는 변수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를 구해줌. int a는 10 그리고 printf 했어요. a와 a의 주소값을 프린트했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리적 메모리 주소가 있고 메모리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int는 4바이트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을 차지하는 곳에 0000 들어있네요. 이 소리는 0x f f f f f f f f 이렇게 되겠죠? 주의할 것 주소값을 출력할 때는 %p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변수의 의미
변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할당된 공간이라는 의미와 저장된 값. 할당된 공간이자 동시에 저장된 값 0을 의미합니다. 예제 9-1과 9-2는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결국 포인터란 무엇이냐?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인터는 결국 자료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형, 우리가 포인터라는 걸 배우기 이전에 자료형이 무엇이 있었죠? 인트 정수형, 캐릭터 문자형, 플롯과 더블 실수형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는 포인터라고 하는 주소를 담는 자료형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주소는 기본적으로 양의 정수로 표현된다. 아이고, 양의 정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교수님이랑 설명할 때 일반 변수랑 포인터 변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반 변수는 네모, 포인터 변수는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든 포인터 변수든 주소는 있죠. 이 공간의 값을 무엇을 담느냐, 그게 실제 변수 값이냐 혹은 주소 값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값을 담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소 값을 담으면 포인터 변수, 문자, 인트, 실수를 담으면 일반 변수.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포인터는 선언을 어떻게 하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리뷰입니다. 자, 포인터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참조 연산자를 덧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쓰던 기존 자료형에다가 포인터 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캐릭터 PCH였어요. 이거는 내가 문자를 담겠다는 의미였고, 캐릭터 포인터 PCH가 되면 문자가 담긴 변수의 주소값을 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포인터의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살펴봅시다.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인트넘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미리 정의되어 있던 변수의 주소값을 넣을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num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담으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이 밑에와 같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인터는 결국 선언을 하고 대입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하나씩 살펴보면 돼요. 캐릭터 ch는 a 그리고 pch라고 선언했습니다. 컴파일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 C 언어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해석하게 되어 있죠. 자, CHA를 딱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네모라고 하는 공간에 이름은 CH, 여기에 A를 담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PCH라고 하는 공간은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어요. 물음표. 다음 밑에 intnum3 네모로 정의된 일반 변수 num에 변수 3 대입하고요. 똑같이 pnum이라고 하는 곳은 아직 주소값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밑에서 PCH에다가 CH의 주소값을 담았어요. 여기 실제로 모든 변수 위에는 주소값이 있다 그랬죠? 임의로 0x01, 0x05라고 할게요. 그러면 PCH 이 공간에다가 CH의 주소값 0x01을 담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담아봅시다. 담을 거예요. 아이고, 작은 지우개 지우고 담으니까 여기에 0x01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pnum에다가는
넘의 주소 0x05를 대입하네요. 이렇게 대입하고 연결. 이거를 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는 포인터 변수, 네모는 일반 변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봅시다. 프린트F를 했어요. PCH를 출력하고 CH를 출력해요. 자, PCH는 0x3c가 대입되어 있고 CH는 A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0x3c를 찍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PCH의 주소값이 출력이 돼요. 여기 %P는 주소값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밑에 Pnom과 nom을 출력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0x7이 Pnom의 주소값, 자, 이렇게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의 주소값은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지금 임의로 짧게 출력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포인터의 대입은 연결이다. 이렇게 대입은 연결이다. 이렇게 연결 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참조연산자는 무엇이었냐? 간접 연산자라고 하고 참조 연산자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여기 써 있네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에 접근하는 것. 포인터가 뭘 가리키고 있나 봅시다.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접근하는 것. 자, 그래서 PCH 앞에 참조연산자를 붙이면 PCH가 가리키고 있는 곳 안의 값을 의미해요. A. 다시 교수님이 pnum 앞에다가 참조연산자를 붙이면 p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 얘는 3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즉 참조연산자는 한꺼풀 벗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PCH 0x3c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 안의 값 하나 껍질 벗겨봐. 껍질 0x3c 껍질 벗겨. 0x7을 껍질 벗겨. 이렇게. 오케이? 예시를 살펴볼게요. 옆에 그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앨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 도형으로 막아봅시다. 쟤를 채우면 좀 되는데. 교수님 맘대로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림 그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여기입니다. 잘 봐요. PCH의 주소값이 가리키는 곳의 값이 뭘까요? PCH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안의 값 이거죠.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B를 대입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B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고요. pnom이 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 한꺼풀 벗긴 공간 pnom 0x7이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공간에 5를 더하래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 pnom에 이렇게 5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더해서 8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프린트프로 찍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 번씩 이 예제를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제 9.3도요.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한 번씩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포인터와 관련한 두 연산자 정리. 결국 하고자 하는 두 연산자는 주소 연산자와 참조 연산자입니다. 주소 연산자는 뭐다? 해당 변수의 주소값 pnum이라고 하는 녀석의 주소값 맞죠? 참조 연산자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이렇게 pnum이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 pnum이라고 하고 있는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 9.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동그라미 일반 변수, 네모 일반 변수, 동그라미 포인터 변수. 우리 계속 이거 연습해야 돼요. 아직 잘 안 되는 친구들, 일반 변수, 네모, 포인터 변수, 동그라미, 연결, 이름, 뭐 주소 이런 거 pnum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교수님한테 작년에 고급시를 배운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열심히 그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수님만큼 그려야 돼요. 자, 이번에는 주의사항 떠올려 봅시다. 포인터 사용할 때 주의사항 초기화 선언 후 연결 없이 바로 사용 불가능해요. 교수님이 이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컴파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자, int 포인터 pnum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고 이름 pnum 임의로 0x01 근데 여기는 알 수 없는 값 그리고 pnum이라고 하는 공간에 9를 대입하래요. 이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게 pnum이고 이게 0x72 그리고 0x72에 이런 공간이 있어. 비어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pnum 이라고 하면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공간에 9를 이렇게 써 넣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없는데 연결된 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런타임 오류 발생. 오케이? 반드시 연결 후 사용해야 된다. 요렇게 연결 후 사용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널. 포인터에서 널은 주소값 0을 나타내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 널로 초기화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널 체크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좋습니다. 다음 주의사항 2. 주소 연산자는 포인터를 포함한 모든 변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참조 연산자는 포인터 변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int num 9라고 이렇게 선언했어. 근데 요렇게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요.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난다. 왜? 참조 연산자라는 게 뭐였어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포인터 변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컴파일 오류가 나죠. 주의사항 3. 포인터 자료형과 연결된 변수의 자료형은 일치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int num 9라고 선언하고 다음 포인터 변수 pnum이 가리킬 녀석은 이렇게 즉 얘도 int 이 pnum도 int 포인터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교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 pnum 여기다가 이렇게 num 이렇게 하면은 자료형이 지금 다르죠? 하나는 num은 int 이 pnum은 캐릭터 포인터 근데 거기다 num을 담으려고 그랬어. 자료형 불일치.
자료형 불일치. 근데 반드시 인치해야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인터의 크기. 자, 잘 틀리죠? 여러분, 교수님이 계속 얘기했어. 친구들이 자료형 같은 경우가 포인터도 자료형이라 그랬어. 우리 자료형의 크기 생각해 봅시다. 자료형의 크기. 캐릭터는 1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플롯 더블 4, 8 바이트. 맞죠? 이 컴퓨터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컴퓨터는 4라고 가정합시다. 일단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지워놓을게요. 근데 뭐야, 포인터도 자료형이라면서. 포인터 변수, 캐릭터 포인터, 인트 포인터, 더블 포인터는 어쩌냐 이거죠. 얘는 모두 다 4로 동일해요. 왜? 주소를 담는다 그랬잖아. 주소를 담기 위해서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돼요. 최근엔 바뀌었지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2비트 컴퓨터였습니다. 32비트 컴퓨터. 요즘은 64비트라고 해요. 64비트. 32비트는 이게 4바이트야. 즉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가 총 32비트 라인이라는 거죠. 최근 컴퓨터들은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 64비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과거의 컴퓨터, 즉 32비트 머신이랑 64비트 머신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포인터 변수, 포인터 자료형은 주소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앞이 캐릭터든 인트든 더블이든 상관없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시스템에 따라 동일하게 통일된다. 시험에 잘 나와요 보통. 자, 이제 배열과 포인터. 배열과 포인터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서로 바꿨을 수 있었어야 돼요. 배열. 자, 배열할 때 여러분이 잘 틀리는 거 뭐였어요? 배열은 0번째 원소부터 시작한다. 그쵸? 그리고 배열의 이름은 주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죠? 우리가 AR5라고 하면 AR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배열 공간이 생기고, 내가 5라고 했으니까 5개가 잡혀요. 이렇게. 미안해요. 그런데 2, 3, 5, 7, 마이너스 1로 초기화 해놨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그쵸? 이 AR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열의 이름이자 배열의 주소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AR이라고 하는 거를 %P로 출력해보면 요 맨 첫 번째 시작하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지만 배열의 이름과 0번째 방과 같은 주소를 갖죠.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이 AI랑 AR의 이 값이랑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에 있는 값을 접근할 때는 이렇게 꺽쇠 연산자를 썼었죠. 이렇게 AR의 첫 번째 방 값은 2, 그리고 AR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소를 나타낸다고 했었으니까 포인터 앞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AR이라고 하는 0x B4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 이게 2, 3 이렇게 되는 거.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 2.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이다. 기억나시죠? 배열 주소에 대한 증감 연산. 뭐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다 있을 텐데 이거예요, 여러분.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 정리. 아까 앞에서
AR5에다가 2, 3, 5, 7, 마이너스 1을 정의를 했을 때 각각의 방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라는 거죠. 여기를 접근하는 방법은 AR0, 여긴 AR1, AR의 2, AR의 3, AR의 4.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주소로 접근하면 이 P가 살펴봅시다. 아까 P 포인터 이렇게 P죠? 배열 이게 AR이야 이름이. 이게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얘가 0번 방 쭉쭉쭉쭉 A가 4번 방. 그쵸? 그리고 P에다가 AR을 이렇게 연결을 해뒀어. 여러분. 그러면 P 더하기 0은 여기를 가리키고요. 주소값. P 더하기 1은 여기를 가리켜요. P 더하기 2는 여기죠. P 더하기 3은 여기죠. 여기가 계속 1, 1, 1, 1, 1씩 증가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 인덱스 증가하는 것과 같아요. 주소값을 1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1 증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 1, 1, 1씩 증가했고요. 똑같죠? 이게 P가 AR의 주소를 담고 있으니까 이 공간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 0x3c였으면 AR이 0x3c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 있는 P 더하기 0, P 더하기 1이 AR 더하기 0, AR 더하기 1 이렇게 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이젠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밑에와 같이 꺽쇠 쓰지 않고서 접근하는 방법. 주소의 참조연산자, 주소의 참조연산자, 주소의 참조연산자. 즉 우리가 이 주소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됐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참조연산자를 붙여서 접근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페이지가 핵심이에요. 아직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은 친구는 이 페이지 잘 살펴보세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자. 주소에 1을 더하면 원소의 크기만큼 주소가 증가한다. AR 더하기 3, P 더하기 3은 AR과 P 모두 주소고요. 똑같이 3만큼 증가한 거예요. 인덱스 3만큼, P의 인덱스 3만큼. 주소가 주어졌을 때 해당 주소에 저장된 원소 값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참조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배열기호 쓰는 것과 포인터 참조 연산자 사용하는 거는 같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었어요? 고급시에서 이 배열의 첨자 연산자를 못 쓰게 했죠. 그리고 포인터 참조 연산자만 사용하게 했었어요. 왜? 여러분이 포인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구조에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조건상에 포인터 참조연산자만 사용하시오라는 게 없다면 그냥 배열 첨자연산자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문법은 이미 다 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상위 레벨의 알고리즘을 빠르고 정확하게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배열의 첨자연산자 사용하셔도 됩니다. 배열의 이름과 포인터 변수의 차이. 자, int num 변수 num에 저장된 값은 변경 가능. 이게 무슨 말이야? 즉 이런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int num 9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num 10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고요. 그쵸? 이 공간은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변수 num에 할당된 주소는 변경 불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값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죠. 왜? 선언과 동시에 정해져요. int
넘은 9라고 하면 메모리 공간에 임의의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얘 이름은 넘 0x3c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는 그냥 9라는 값을 넣은 거야. 여기에 이렇게 9. 그래서 이건 한번 그러니까 넘을 다시 만들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실제 물리 메모리, 물리적인 공간이니까. 오케이? 다음 포인터 P. 변수 P에 저장된 값은 변경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 넘은 이렇게 하고 int 포인터 P 넘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어. 여기다가 9 이렇게 하고 연결했어. 이렇게 되면 먼저 넘이라는 공간에 9를 대입하고 pnum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넘이라고 하는 공간의 물리값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0x72, 0x72 이렇게 대입했잖아. 대입이 여기 들어가는 거. 그쵸? 그래서 보면 p에 저장된 값, pnum, 그러니까 pnum에 저장된 값, 요 값은 변경 가능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여기 밑에다가 pnum에 num2라고 했어. 이 앞에 int num2는 10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num2에 10이 들어있는 공간을 다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끊고, 그치? 그리고 여기 0x4c였어. 그러면 여기도 0x4c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pnum 안에 있는 이 공간은 무조건 물리적 메모리 안에 공간은 그게 포인터 변수가 됐든 일반 변수가 됐든 바꿀 수 있다. 근데 pnum이라고 하는 주소값 0x10 뭐 1c였어. 애초에 얘는 똑같이 일반 변수처럼 내가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고정돼 있던 애니까 변경 불가. 그 말이에요, 교수님. 그 말. 별거 아니죠? 지우고. 자, AR5. 배열 AR에 저장된 값은 변경 가능.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그러나 배열 AR에 할당된 주소값은 변경 불가. 이 0xB4 변경 불가능하다고요. 이쯤 되면 정리합시다. 모든 변수 이 안의 값들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물리적 메모리, 각 변수가 할당하는 이 물리적 메모리는 못 바꾼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둘러보시고요. 중요한 말은 이미 다 했어요, 여러분. 배열과 포인터 주의사항. 자, int AR5 5개 2, 3, 5, 7, -1로 이렇게 초기화했어요. AR이라고 하는 배열 공간의 이름, 각 방에 2, 3, 5, 7, -1.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위에 다 물리적 메모리가 한 번에 할당되어 있죠. int 포인터 이렇게 포인터 변수 p에다가 AR 0, 1, 2 중에서 2번 방의 주소 0xbc를 대입했어요. 이렇게 연결했네요. 그래서 각각 AR을 찍으면 AR은 주소값 B4 그리고 AR 0번 방에 값 찍으면 2. 다음 P 이게 P죠? P가 가리키고 있는 P의 주소는 뭐야? BC.
그러니까 사실은 P의 주소가 아니라 P의 값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P의 값. 여기도 AR의 값. P의 값, BC. 그리고 P가 0이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첫 번째 값. 그럼 P의 1은 뭐야, 여러분? 이거야. 그쵸?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뒤로 가고 싶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5.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2. 포인터의 참조연산자 사용 시 괄호의 유의. 괄호는 뭐다? 괄호는 우선순위다. 괄호 먼저였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괄호 먼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면 AR에 더하기 2니까 이걸 먼저 계산해야 돼. AR이가 AR 더하기 0, AR 더하기 1, AR 더하기 2였어요. AR 더하기 2번 주소의 값 5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AR 0번방이 가리키고 있는 값 2죠. 그래서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괄호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3. 포인터 자신의 자료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즉 포인터 변수의 증감량, 우리가 플러스 1 플러스 2 했던 거 있잖아요. 얼마만큼 주소를 건너뛰느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트 p와 캐릭터 p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면 p1, p2 할 때 이것만큼 증가하는 거고, 이거는 pnum 더하기 1, pnum 더하기 2는 인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